오사카는 그 명성만큼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유명한 간사이 지방 최고의 상업도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오사카의 화려한 이면에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다. 오사카에 온 관광객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김없이 찾는다는 이곳.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도쿄 디즈니랜드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이자 오사카 최고의 관광 명소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지나면 그림 같은 하나의 성을 만날 수 있다. 테마파크의 한 부분인 듯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화려한 외관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이 오랜 세월 동안 오사카시 전역에서 모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인공섬 마이시마에 세워진 쓰레기 소각장.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환경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설계한 이곳은 곡선과 창문을 많이 사용하고 굴뚝과 옥상 곳곳에 심어진 녹색 식물들이 인상적인 친환경 기능성 건축물이다. こういった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を少しでも払拭しようと取り除こう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親しまれるデザインのものを作りたいというのがもともとのきっかけです。ですからこの工場のこのデザインですけども非常に明るくて、楽しい雰囲気が感じて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에서 오사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된 마이시마 쓰레기 소각장. 이곳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외형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こちらの模型がこの前島工場の真ん中から黙って切った断面です。例えばこの工場の仕組みですね、ゴミの流れ、今ランプがついているのがゴミの流れ、クレーンでゴミを掴んで焼却炉に入れる、そして焼却炉の中で燃えると、排ガスのいろんな処理、バグフィルターであるとか、有害物質については薬品でその煙を洗っている洗煙装置、洗浄装置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はい。 마이시마 소각장은 하루 평균 17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자체 전환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소각장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한 수익은 또 다른 친환경 사업에 사용된다. 오사카 시민들을 위한 견학 코스도 이곳이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 중 하나다.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된다. 遊園地みたいな感じなんで処理場みたいには思わないので、外観的にはとっても魅力的というかねあるんですけど、ただその金銭面とかそういう面で考えるとどうなんだろう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勉強しに来ましたので、これは建設費が本当に高かった当時、もう本当に私自身はもう反対した人なんですけども、でも今日のお話聞いててね、この設備ね中の、これはやっぱりこんなねどんどん言われる大オキシの問題とかいろいろありましたし、今ももちろんありますよ、温暖化。そういう点ではね、進んだ施設なんかなってそれは納得はちょっとしましたね。 견학을 마친 시민들이 자신의 소감을 쪽지에 적어놓았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새기고 간 흔적이다. これからいろんな環境問題を克服していこうという試みを今しているところです。一方やっぱり環境を守るのは市民一人一人、市民の皆さん一人一人のやはり、小さいことからでもやっぱり取り組んでいくというそういうことも非常に大事だということで、市民と行政とが一緒になって、これからいろんな知恵を出してですね、地球を少しでも次の世代にいい形で引き
き渡せるようにという取り組みが今プログラムが始ま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오사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은 도심 곳곳에 있는 녹색 식물들을 통해 느껴진다. 오사카의 차세대 친환경 건물로 주목받고 있는 오가닉 빌딩. 이곳은 건물 안에서 쓰인 물을 자체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붉은 계열의 화분들이 불뚝불뚝 솟아나와 있고요. 그걸 따라서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물 배관의 파이프는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이지만 외형으로 끌어내어서 건물 외장의 장식도 하면서 또 화분들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물을 정화하는 식물들을 담아서 물을 자체 내에서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미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에콜로지 컨셉을 구현하고 있는 건물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친환경 정수 시스템을 계획했다는 오가닉 빌딩은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까지 건물 전체가 유기적인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화조에 모인 오폐수가 정수 기능을 가진 파이프를 거치면서 1차로 걸러지고 녹색 식물에 의해 한 번 더 정화되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이 되는 것이다. 오사카 남부 중심가에 자리한 초현대식 복합 쇼핑몰 남바파크. 건물에 화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이곳은 오사카 종합경기장 부지를 재개발한 곳이다. 최신 패션몰과 레스토랑, 사무실로 가득한 남바파크의 비밀은 바로 건물의 옥상. 도심의 회색 건물들 사이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원한 녹색 그늘과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녹색 숲. 오사카시의 유명한 랜드마크이자 친환경 도시공원의 대명사 남바파크의 공중정원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오사카 시민들이다. いいと思うんです。ただ大阪はこういう緑がすごく少ないからもっともっとあればなと思うんですよね。緑の中で、お友達とゆっくり過ごせ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ありがたいです。 공중정원은 이처럼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생태 프로그램이 잘 구현된 녹색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친환경 기능을 갖춘 건물로 거듭난 쓰레기 소각장.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자체 정수 능력을 부여해 환경을 지켜가는 오가닉 빌딩. 그리고 도심 속의 녹색 오아시스 공중정원까지. 친환경 건축물들은 도시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보완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을 통해 도시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유럽의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 하지만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영국은 차세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화두로 친환경 정책을 선택했다.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도시 정책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런던시 청사다. 건물 외벽을 온통 덮고 있는 유리와 원형의 독특한 디자인. 런던시청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건물 구조 자체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로 시청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원형의 형태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과 원형의 건물을 비교해 보면 원형의 건물이 면적이 약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면적이 25%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이런 디자인으로의 개념 변화를 통해서 런던 시청이 친환경 디자인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문을 연 뒤 유리달걀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는 런던 시청.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은 건물 구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건물을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했고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유도하면서 냉각기 가동을 줄이는 통풍 시스템을 채택했다. 또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을 통해 자연 채광이 건물 내부 구석구석까지 들어오도록 해 절전 효과도 가져왔다. 지난 2007년에는 전력을 더 절감하기 위해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솔라 패널, 즉 태양열 지별판이 사방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솔라 패널을 통해서 이 건물은 보편적인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대략 6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패널을 통해 환경 훼손 없이 사무실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자연스레 경비도 절감했고 건물 벽이 온통 유리창이다 보니 전망도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템즈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역시 런던시청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템즈강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런던시의 노력은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새롭게 건물을 짓지 않고 낙후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들을 재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A reflection of or reaction to the problems of the 1960s and 1970s when we got rid of large areas of our historic fabric in comprehensive redevelopments. And then I think there was a concern that we'd lost a lot of what people valued in the city. So I think there's a more sensitive approach to the historic city today. 기존의 건물들을 부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하는 것. 템즈강 지역을 살리기 위해 런던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을 선택했다. 그 결과 태어난 곳이 바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다. 한때 대규모 화력발전소였던 이곳은 건물이 가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에 지어진 박물관, 화력발전소 건물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재료나 형태나 모든 것을 그대로 살려서 박물관으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건축가인 헤르족 듀 뮤런이 기존에 지어진 벽돌 건물의 장점을 살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템즈 강변과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트 모던의 내부 전시 공간 역시 화력발전소 시절의 내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터보 엔진이 있던 자리는 규모가 큰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고 다른 공간들도 각각의 주제를 가진 회화와 조각들을 전시하는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Space is really good for like these kind of exhibitions. I mean, yeah, I think it's got a really good space. There's other rooms for like other things as well, and it's great.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 미술관 내부에 남아있는 화력발전소의 흔적들은 여느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이미지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함께 런던시가 선보인 친환경 건축물은 차량 통행을 금지한 밀레니엄 다리다.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오직 보행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이어진다.
런던 시내를 오가는 빨간색 2층 버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런던 아이, 그리고 빅벤 등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꼽히며 인지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For a long time there has been an emphasis on preserving the historic fabric when it'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so throughout London you see this mix of historic fabric with modern contemporary buildings. And that also includes a lot of reuse of historic buildings where they are of quality and where it's reasonably cost effective to bring them into new uses. 다양한 패션과 독특한 개성이 살아 숨쉬는 영국의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 패션과 쇼핑 그리고 미술 전시까지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이곳은 최근 영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신 유행의 거리다. 기존 스타일에 개성 만점의 감각을 더한 디자인이 이곳의 특징. 그래서 이 거리를 찾는 이들의 패션도 남다르다. 패션과 예술의 최신 공간으로 알려진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는 원래 영국에서 유명한 맥주 양조장이었다. 예전에 낡은 양조장 건물들을 부수지 않고 외관을 그대로 살린 채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가게들이 들어선 것이다.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에서 유명한 유기농 레스토랑 스토리델리는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하는 피자 전문점이다. 양조장 시절 화물 적재 장소를 유기농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으로 개조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피자도 인기지만 손님들은 독특한 건축 구조를 즐기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Everything around here is great. There's so many good bars and venues and clubs, and there's lots of nice places. I like it. I think it's been really well done. I work in the brewery next door, which is what it used to be, and I think they've done well at restoring it and keeping the same character about it, but making it useful for sort of modern living. 양조장 건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건축물답게 인테리어 소품들 역시 친환경 소재들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거울과 재생 종이로 만든 의자, 건물의 내외부 모두 재생품 활용을 고집한다. The main trend has started, I think, 7 years ago, 8 years ago. Before that, it was a place where people came to get a curry. Brick Lane was like curry lane, you know. People come here just to have a cheap curry. And then it started to get trendy. People moved out to the West End, designers, creatives, artists, Brit artists, etc. moved into the area. 버려진 양조장 건물에 예술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 무조건 버리거나 부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것이 환경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Well, the principal idea was to regenerate a beautiful arrangement of buildings that already existed, and again, the creative industries do tend to support and like buildings that have some kind of history behind them and character. And so there is a real trend in the UK, definitely for a number of years now, for older buildings which have a heritage to be regenerated and turned into something or have a different use. 낡고 버려진 옛 건물을 재가공하는 친환경 건축은 독일 베를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철의 장벽이 무너진 후 옛 동독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들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베를린에 위치한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문화를 뜻하는 쿨투어와 맥주 양조장을 의미하는 브라우어라이가 결합된 이곳은 현재 문화 양조장으로 유명하다. 과거 독일을 대표하는 맥주 양조장이었던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양조장 중 하나였던 캐셀하우스의 밤은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졌다. 낡은 양조장이었던 이곳은 매일 밤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의 열기로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100년이) 넘게 독일의 맥주를 제조했고 한때 세계 최대의 양조장으로 명성을 얻었던 캐셀하우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후 버려진 산업시설로 방치됐던 이곳은 1990년대 들어 공연장으로 거듭났다. 캐셀하우스, 우리말로 하면 보일러실이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양조 공장이었을 때도 이 공간은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과 의미들을 되살려서 현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Sie sehen jetzt an der Stelle, wo wir sitzen, alt und neu zusammen. Auf dem Boden, auf dem wir sitzen, der ist neu. Den gab es nicht vor der Sanierung. Die Wand ist noch original, die Wände hier drumherum. Das heißt also, wir sehen an der Stelle, dass alt und neu sehr gut zusammengeht.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에서 1년에 2,500개가 넘는 공연이 펼쳐진다. Ja, ich finde das eine tolle Errungenschaft für die Stadt, dass sie das erhalten haben und nicht abgerissen haben und für verschiedene kulturelle Zwecke zur Verfügung stellen. Es wird auch gut genutzt. Gerade im Sommer sind viele Leute abends hier, die hier hocken und Kellertheater besuchen und die Abende genießen. 기존 건물의 성격을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는 친환경 도시 건축. 우리나라에서는 도심 속 한옥을 간직한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이 대표적이다. 친환경과 웰빙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한국 고유의 주거 형태와 멋을 담은 한옥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친환경 소재를 재료로 한 한옥은 전통 가옥이 가진 건축미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까지 책임지는 친환경 건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얘들한테 손주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주 흐뭇해요. 마당에서 노는 것도 그렇고. 한옥을 선호하는 것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다. 친환경 건축물인 한옥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내부 구조만 현대적으로 바꿨다는 시모네 카레나 씨. 건축가인 그는 한국인 아내와 함께 전통 한옥에서의 생활을 택했다. 한국 고유의 정서와 친환경 디자인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Has decoration, it has a strength in the material. So I think that could be your own personal castle with some cultural value. So it's not the economic value. 옛 한옥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내부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한옥의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친환경적인 내부 구조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더해서 양식 레스토랑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I find the design very interesting because of the combination of old and new design styles, and especially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design. And also I find it very unique, and I'm sure there's not many other places in Korea like it. It's quite an interesting place when you first come here. Just even entering the premises, you get that sense of history. I think it's from the 1930s, this building, and you really get a sense of that history as the sequence of entering the restaurant. I haven't been anywhere else in Seoul that's quite as unique and quite as eclectic. I think it really appeals to everyone, and you get a real sense of history here. 1900년대 초 명성황후의 친척 민병옥의 저택이었던 이곳은 서양 문물이 도입되던 구한말 당시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많이
벽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데 이제 바닥 같은 거 옛날에는 요것이 좀 그 온돌로 되어 있을 텐데 편의상 간단하게 이런 이제 마루 바닥을 놓고 또 이런 이제 뭐 간단하게 샨디에리아라든가 어떤 조명기구 그런 것만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보수를 해서 현재 레스토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정서를 만끽하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레스토랑. 전통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에서 옛 건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 디자인이 더해졌다. 문화재나 어떤 보존가옥 뭐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서 금고 놓고서 그대로 이제 보존만 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많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느끼고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예전에 그런 선조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이제 그 손길이라든가 그런 정신들이 오히려 잘 유지가 되고 옛 건물을 보존하면서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가공한 한옥마을. 과거의 양조장을 새로운 패션 문화 공간으로, 화력발전소를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영국과 독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디자인은 21세기 친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가 남긴 흔적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하고 재생하느냐 하는 것은 친환경 디자인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계 선진 도시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그 디자인으로 리터치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기존 건물의 빌딩을 유지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개념의 주축을 두는 디자인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이누지마. 인구 84명이 전부인 이누지마는 100년 전 동재련소로 쓰이다가 재련 산업이 몰락하면서 함께 버려진 작은 섬이다. 섬 곳곳에는 지금도 방치된 재련소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누지마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곳에 지중미술관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자연의 빛과 소리를 강조한 친환경 미술관은 이누지마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곳의 메인 작품은 실제로 살았던 집을 작품으로 표현한 일본의 최고 설치 미술가 야나기 유키노리의 작품이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보기 위해 일본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세를 자랑한다. 실제 집의 현관부터 유리창, 방문까지 집의 가구들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미술관의 창 너머에는 다시 갤러리가 펼쳐진다. 반지하에서 1층까지 걸쳐있는 실내에 또 다른 집의 풍경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빛을 찾아 태양을 향해 갔던 비운의 이카루스를 그린 이카루스와 태양은 다른 작품보다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柳ゆきのりさんの作品で、この映像とこちらの音声がその作品の一部になります。ちょっとこの先に面白い仕掛けがあります。 이곳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빛과 소리만으로 운영되는 지중미술관의 비밀이 담겨진 통로다. 빛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는 굴뚝을 타고 들어온 자연의 바람 소리다.
実はこうまっすぐに見えてたんですが実は曲がります。 언뜻 일직선으로 보였던 통로. 하지만 들어가는 길의 모퉁이마다 거울이 설치돼 있다. 정면에 보이는 하나의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빛을 각 모퉁이에 설치한 거울을 통해 반사시켜 지하 미술관 안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빛으로 미술 작품을 조명하겠다는 친환경 미술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친환경적 장치다. こちらがちょっと行き止まりにはなるんですが、最初に見えていた光が空。ここが元になって、でずっと角度を 지중미술관의 전체 조명을 책임지는 유일한 채광창 역시 위쪽의 빛이 아래쪽에 설치한 거울을 통해 통로로 전달된다. 빛의 반사를 통한 친환경 조명 장치인 셈이다. こちらは鉄を使ってまして、よりその空気を冷やす効果を得てますし、この曲がっているのはその表面積を増やすことによってさらにまたこう冷やす効果を高めています。 실내 온도 유지가 필수인 미술관의 특성상 이곳에서 자연의 빛은 지중미술관의 조명뿐 아니라 온도까지도 조절해주는 친환경적 시스템의 핵심이다. はい、こちらがサンギャラリーという場所で、建物としてはですね、こちらで寒い冬には空気を温めて、この建物全体の温度を上げてくれる空間ですね。 겨울에는 온실을 거쳐 지하미술관으로 들어간 더운 공기가 전시실의 환기 통로를 통해 23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한 뒤 굴뚝을 통해 나가는 자연 난방 시스템이다. こちらはですね、電気を使わない空調をしている建物ですね。外から取り入れた空気をこの先に送ることによってこの先で空気を冷やしています。 空調も電気も使ってませんが、照明もできるだけ自然光を取り入れています。 여름에는 반대로 지하 통로에서 생성된 차가운 공기로 전시 공간의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후 굴뚝을 통해 내보내는 자연 냉방 장치를 적용했다. 빛과 소리, 말 그대로 자연과 공조해서 냉난방을 유지하는 친환경 미술관이다. It's so beautiful, the architecture and all the art and all the piece that you can find around here is everything a lot different of what we have seen around. Just to see the art that was here, but was unexpected to find it. It's because it seems to be a small island, and you like he said, that it's almost so important for the whole world to be here in that place. So I think it's an honor for us foreigners to come here to Japan and see something so beautiful and unexpected all the time. 今までそういうフィルター、いわゆるエコロジーというようなフィルターはかかってなかったプロジェクトでも、これからやるプロジェクトはみんなそういうフィルターを通っていくので、日本がその環境技術と言われるような省エネルギーとか、いろんな問題をクリアしていく技術っていうのは相当今あるというふうにみんな自信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 독일 함부르크의 알럼웨해. 나무와 집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은 독일 내에서도 유명한 생태 마을이다. 13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이곳은 집의 높이가 나무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모든 주택이 태양열을 집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다. 마을의 모든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 Es gibt Einkaufszentrum. Ja, da hinten, da gibt es auch Kirchen. Ja, und ein Center und sowas. Und ein Kiosk. Was meinen Sie, wie weit ist hier zum Zentrum, oder? Ja? Ja. Also wir haben hier so ungefähr 20 Minuten mit der S-Bahn, beziehungsweise 15 Minuten mit dem Auto. Meinen Sie Meckerbeckstraße oder so?
nicht weiter. Also das ist ja ziemlich außerhalb wohnen wir hier vom Zentrum Hamburg. Ne? Also sehr ruhig auf jeden Fall.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생태마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Hello, nice to meet you. Come in. Thanks for your education. Yes. 집의 내부는 대부분이 자연 목재이거나 친환경 소재다. Hier eine Gipskartonplatte, da drin ist Zellstoff, gemahlenes Zeitungspapier und wir haben Tonfliesen, Kalksandsteinwände und eben eine gesamte Holzbauweise. 네. 집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부터 친환경적인 재료만 선택한다는 집주인. (2층에) 있는 베란다는 천정과 벽면 전체가 태양열을 흡수하는 유리창으로 돼 있다. Der Wintergarten ist als Wärmefalle aufgebaut. Wir speichern die Wärme hier im Haus. Die Wärme kann hier im Ziegel gespeichert werden und ans Haus abgegeben werden. Und somit sparen wir Energie. Hier oben haben wir nochmal, der ist gut gedämmt, der Wintergarten, dass die Wärme nicht rausgeht und dass sie im Haus bleibt. Das ist einfach die Wärme, das Wärmefallenprinzip, wie beim Auto auch. Wenn Sie das Auto in der Sonne stehen haben, wird es warm und die Wärme bleibt drin. 온실 역할을 하는 베란다에서 모아진 열을 통해 집안 전체의 냉난방은 물론 온수 사용까지 가능해지고 자연의 바람으로 집안의 통풍과 환기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집집마다 자체적으로 친환경 온도 조절 및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 집안에 있는 친환경 시스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화장실이다. Wir haben hier eine Trockentoilette. Die Trockentoilette verbraucht kein Wasser. Das ist rein ein Behälter drunter. Und hier haben wir die Möglichkeit, eine zweite Toilette anzuschließen. Der ganze Behälter ist belüftet, dass keine Gerüche entstehen können.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을 연상시키는 물 없는 변기. 불쾌한 냄새는 따로 설치된 환기통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 화장실 천정에 있는 채광창 역시 에너지 절감의 역할을 한다. Wir sparen an Energiekosten, indem wir wenig heizen. Wir heizen mit dem Wintergarten. Wir sparen Wasser, indem wir also Komposttoiletten und eine eigene Kläranlage haben. Spart die gesamte Siedlung im Jahr 27.000 €, weil wir das Abwasser selber reinigen. 에너지를 아끼는 이곳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집집마다 사용한 생활 오폐수를 한데 모아 정화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Das Grauwasser, das aus den Häusern kommt. Und jetzt kann ich einmal eine Probe nehmen. Und damit man es besser sieht, fülle ich es in das Glas. (1차로) 걸러진 물은 생각보다는 깨끗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물 없는 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땅속 파이프를 이용한 생활 오폐수의 정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Die Belastung ist trotzdem fast so hoch wie bei einem Wasser in der Stadt. Hier entlang geleitet in diese Becken, hier entlang. Sie können hier die Rohre sehen und von hier gibt es Rohre, die so hineingehen auf das Becken und die sind von unten gebohrt. Das Wasser fließt nach unten in einem Becken von 1 Meter Tiefe. 1986년부터 생활 폐호수를 자체 정수 시스템을 통해 정화하고 있다는 알러메해 주민들. 1차로 걸러진 물은 다시 땅속 깊이 묻은 파이프를 따라 근처 연못 분지로 이동한다. 2차로 정화된 물은 처음과 같은 원리로 파이프를 통과하고 찌꺼기들이 가라앉으면서 더욱 깨끗해진다. Jetzt brauchen wir wieder deine Probentechnik. Hier läuft aus den Beeten das Wasser zusammen und wird dann in den Teich gepumpt oder dann in den Vorfluter gebracht. Das ist also unser Ergebnis. Wir können das hier einmal. Es ist geruchsfrei. A little bit drinking water.
Das kann man denn vielleicht gut zum Filmen benutzen. Einmal eine Puppe, einmal Ich habe Wasserfluss. das Wasser hier gesammelt. Ein Stück, nee, ein Stück weiter noch. Das schwarze Rohr da hinten. Hier. 두 번의 정수 시스템을 거치면서 자체 정화된 물을 마지막엔 연못으로 흘려보낸다. 자연에서 얻은 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Wir Menschen sind ein Teil der Welt und der Umwelt und wir müssen dafür sorgen, dass sie erhalten bleibt. Und deswegen müssen wir Ressourcen sparen. Wir müssen dafür sorgen, dass die Luft sauber bleibt, dass wir genügend Wasser in der Welt haben und dass wir auch in der Energie sparen. Das ist auch ein Problem bis hin zur Klimaschutz und Klimafrage. Ja. 일본의 인공섬 오다이바가 있는 도쿄만 앞바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인공섬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1973년부터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어 온 섬을 울창한 숲으로 바꾸겠다는 일본 정부의 바다의 숲 프로젝트 때문이다. ここにゴミを埋め立てをしてですね、大体15年ぐらいで、ほぼ海面から30メーターぐらいの最後高さまで、ゴミが埋め上がる。で、その15年ぐらいかかったわけですけども、その後ここはですねずっとその状態で、残土の置き場だとか使わ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状態の土地だったわけです。 30년 넘게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던 섬을 앞으로 장장 30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바다 위에 떠 있는 울창한 숲으로 변모시켜 보겠다는 계획이다.緑を大切にしていこうという、緑のムーブメントというのを一緒に動かしています、東京都として。でこれは校庭の芝生化だったり、あるいはまた街路樹の倍増だったり、そういった中の一つとしてこちらの方はこの海の森という中でここで88ヘクタールの森を今までそのゴミと残土で埋め立てられたところをですね、その大森林地帯に生まれ変わらせようというのはこの事業で、皆さんにもこれを今積極的に PR しています。 인간이 빚어낸 쓰레기 섬에 나무를 심고 흙을 북돋아 다시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미래 도시를 향한 일본의 친환경 정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기초공사가 한창인 옛 동대문 운동장 부지. 원래 야구장과 축구장이었던 이곳에 새롭게 디자인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디드의 설계로 건설 중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과거 동대문 야구장의 조명탑을 일부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던 도중 지하에서 옛 성곽의 흔적도 발견됐다. 결국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처음의 계획 대신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성곽을 유지하면서 옛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첨단 디자인 건물을 짓는 중이다. 과거의 것을 부수지 않고 역사적인 가치를 살리면서 현대적인 건물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선택한 것이다. 그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적의 성곽을 그대로 복원시키고 또 기존에 있던 그 건물의 조명탑을 결부시키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구현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세계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그 상징과 또 행태 그리고 문맥성을 잘 연결시킨 친환경적 도시 재개발의 아주 탁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시간과 공간이 만나 친환경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지하에 묻혀있던 성곽은 초현대식 건축 양식을 더한 세련된 디자인이 덧입혀지고 경기장이었던 동대문 운동장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한때 문명의 척도로 인식됐던 회색의 도심에 녹색 혁명이 불고 있다. 인간을 위한 도시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나아가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I think it's all to do with our responsibility to the future of the planet. And I think wherever we live, whether it's in London or Seoul or wherever else, we have that same responsibility, and we need to take action now if we're to have a long-term impact. 이제 더 이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친환경 건축은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형 사회를 향한 인류의 최고이자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